자, 불꽃 튀는 8전 7승의 땅 계양, 인천 계양을 이겼죠. 지금 이른바 뭐 명룡대전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요런 내용인데요. 일단 관련해서 이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대표도 출마했고요. 공천 받았죠, 최근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의힘 후보로 뭐 격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관련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죠. 목사님, 네, 이쪽으로. 예배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가시죠. 올라가시죠. 안 받았겠다. 아, 저기 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사장님 아무나 드리지 말았어. 아니요.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알겠습니다. 아, 네. 다 민주당원도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꼭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기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도전자 입장인데 뭐 지지하는 분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굉장히 또 반감을 가진 목소리도 들어보셨죠. 여기 왜 왔냐 뭐 반맛 얘기까지 하면서 나온 이게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저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최근에 좀 공개가 됐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가상 대결한 거죠. 복수의 후보들. 여기 보면 유동규 씨도 등장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원희룡, 이재명 각각 보면은 41.6 대 45.2. 그러니까 대충 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점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격차가 뭐 오차 범위 아니니까 크게 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선거 좀 보겠습니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시면요. 인천 계양을 역대 총선 당선자를 보세요. 16대부터 쭉 21대까지니까 16대 뭐 한참 전이거든요. 2010년. 이때 빼고는 다 민주당 계열이죠.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줄곧 이긴 곳입니다. 그리고 표차도 꽤 많이 난 곳으로 알려지죠. 그리고 2000년대 진행된 이후에 진행된 8번의 총선 가운데 뭐 7번 뭐 이렇게 다 이겼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의 강력한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좀 어떤 결과가 과거의 결과가 그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 2020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에 표차가 10%포인트 이상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인데 아까 여론조사 결과 처음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이 결과는 약간 다르게 지금 약간 양상이 가는 듯한 이런 내용입니다. 김철영 교수님, 네.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뭐 초반에 원희룡 전 장관이 보면 선거를 그동안 양천에서 국회의원 3번, 그 제주도지사 2번, 5번을 선거를 치렀는데 다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원희룡 장관 어떤 초반 선거 전략이 좀 먹혀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면 가장 크게 저 이천수 선수를 함께 동행하는 게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천수 선수가 지금 보면 거의 같이 다녀요. 막 뭔가 싫은 소리 들을 때도 같이 있고 좋은 소리 들을 때도 같이 있고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의 가장 큰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하체가 아주 튼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뭐 축구 선수 아닙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보면 그 이천수 선수가 계양의 토박이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한때 이제 부평구 3인방이라고 해서 이 계양 주민들도 굉장히 알려져 있고. 하여튼 계양에서는 이천수 얘기하면 거의 다 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천수 선수가 단순한 운동 선수로서의 또 유명세를 넘어서 상당한 득표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원희룡 전 장관에 큰 도움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보면 인여한 혁신위원장이 다녀가면서 어떤 혁신의 어떤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한번 다녀갔기 때문에 어떤 초반에 물량 공세를 상당히 퍼부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래 보이고요. 앞으로 보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를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변수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어쨌든 보면 이 3월 달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양을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는 거거든요. 심판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보면 계양 가변은 보면 또 이재명 대표 또 운동권 멘토라고 하는
최원식 전 의원이 어쨌든 공천이 됐는데 예. 약간은 개항을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약간 포위 작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위 작전이 먹힐 건가? 예. 여기 어떻게 먹힐 건가? 이런 부분하고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는 출마 선언만 하고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이 유동규 본부장 변수가 있습니다. 이 유동규 본부장이 나타나서 예.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약간 스토킹 그런 캠페인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유세는 스토킹 유세입니까? 예, 그러면 스토킹 캠페인이죠. 스토킹 캠페인 해주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역에서 상당히 선거운동 하기도 굉장히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어떤 관전 포인트로 이래 보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최근에 나온 이 지지율 조사 결과 숫자가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근데 과거 선거는 통상적으로 10% 이상의 표차를 보였던 곳이라는데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뭐 초기에 보여주는 어떤 여론 흐름에 있어서 이상 변동, 뭐 이상 가능성 예. 이걸 좀 예측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 원희룡 후보가 개항을에 투입되면서 어찌 보면 선거운동을 일찍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사실상 후보로 내정된 거니까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언론에서는 명룡대전이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또 개항을을 부각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당 대표로서 공천 과정이라든가 또 이 공천 과정도 매끄럽지도 않고 사실상 공천 파동에 가까운 그런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영되고 또 일련의 민주당에 대한 여론 흐름이 지금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예. 지금 상당히 추세상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 개항에 대해서 개항을 선거구가 과거 역대 선거에서는 거의 10%포인트 이상의 승리를 가져다 준 민주당의 아성이었지만 예. 최근 흐름이 좀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자, 결국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결국 마지막 선거 결과는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이게 개항만의 선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개항 여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 오차범위 내에 우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지역구 선거도 임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당분간 원희룡 후보는 어쨌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거의 스토킹 하듯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선거운동 만나려고 어떻게든 할 것 같기도 만나서 하네요. 뉴스를 만들고 예. 쟁점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최원식 의원 같은 분을 옆 개항갑에 배치하고 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또 협공하고 예. 이런 양상이 벌어질 거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마다 사실은 어제 뭐 성당에서 마주쳤을 때 원희룡 장관이 결국 오셨군요. 예, 결국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잘. 말씀인지 잘 저는 자칫 아. 이 원희룡 후보를 무시하거나 좀 거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정말 이 뭐랄까 토끼몰이 하듯이 예. 조심조심 야금야금 예. 이게 물고 들어오는 원희룡 후보를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럼 게 제 어제 판단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결국 오셨네요 했을 때 무슨 말씀이 잘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반응을 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저는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이런 하세요. 이게 예를 들면 앞선 이게 소위 도전자에 대한 어떤 그 공세 방어를 할 때 예. 지나치게 자칫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폄하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이게 겸손하지 못한 선거운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이천수 이 선수 과거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하고 뭐 인천 계양 쪽을 매일 저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이 매일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서울 종로에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곳 종로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종로에서 이루어지면 전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곽상원 후보하고 박찬대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승리의 기운이 꽉 찬대!
이 와중에도 자기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표가 없다. 세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김영준 전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의원들 보고 현장으로 가라. 사무실에 표 없다. 현장으로 가라. 근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는 대표니까 총선 전체를 지휘하느라고 개항을 그렇게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장을 가라는 말, 다른 의원한테는 했는데 이거 본인한테도 적용되는 겁니까? 뭐 대표니까 뭐 본인은 전국이 다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지역에 가서 뭐 유동규 씨나 또 원희룡 전 장관 만나서 보여지는 영상 자체가 그렇게 본인한테 유쾌한 것 같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구도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하고의 기란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노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더 모색하는 행보다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곽상은 그 무슨 뜻입니까, 그건? 노무현 대통령 사위이기 사위. 때문에 친노 친문 진영에서 문하고의 갈등설에 대하여 비켜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를 지지하고 권양숙 여사의 마음을 따드리는 그런 수를 두고 있다. 오늘의 정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차라리 그런 부분이 속 시원하고 본인 마음도 시원하다. 그렇게 했는데 뭐 어느 업무에 일피를 당한 사람은 문학진 의원이에요. 세 표라고 또 얘기를 함으로써 또 과거 또 세 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현재 또 한편으로 보면 보기에 따라서 정말 뭐 저런 부분이 붐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속 시끄러우니까 저런 모습도 필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공천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본인은 저렇게 박찬대 제거하고 희낙낙하고 있을 때냐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보는 사람의 마음대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최근에는요. 토론하시죠. 토론 안 하실 거예요? 저는 할 건데 토론하시죠.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V 토론 얘기예요. 오늘도 했고요. 어제도 했고요. 계속했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거기에 응하는 것이 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요청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뭐 김어준 씨 얘기까지 하면서 상관없다 합시다. 정진 변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TV 토론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제안을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공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야당 대표다. 이런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하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도 안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선거만 관리하면 되는데 매니저하면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체 선거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막 탈당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잡음도 나고 거기에다가 본인 선거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후보하고 사이에 그 격차가 45.2% 대 41.6%니까 딱 3.6%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3.6%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유동규 그 후보는 반드시 제 생각에는 사퇴할 것이다. 중도 사퇴한다? 그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사퇴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후보가 갖고 있는 표가 몇 프로입니까? 2%잖아요. 그러니까 그 2%는 원희룡한테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3.6% 차이가 아니고 결국은 3.6에서 2를 빼면 1.6%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완전한 박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뭐 종로 가고 어디 가고 그래야 되지만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갈수록 없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아야 돼요. 이번 주만 해도 3월 8일 금요일 날 재판받아야 되고요. 예. 다음 주에는 3월 12일, 그다음에 19일 뭐 이렇게 계속 재판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뭐 유유낙낙 그렇게 TV 토론할 시간이 안 난다는 어디 거네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해해 주기는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틈만 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론하자고 지금. 뭐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김어준 씨가 진행해도 토론합시다. 상관없습니다까지 얘기 꺼내놓을지 여기 오늘이요. 아, 저것도 참 여당 분들에게 듣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정기남 교수님 짧게 한 1분 드릴게요. 이거 이재명 대표 토론 응하지 않겠죠? 아무리 봐도. 급이 안 되잖아요. 아, 급이 안 된다. 급이 안 되는데 무슨 한동훈 위원장하고 토론을 임하겠어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 뭐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예. 실제 그렇게 기획됐는지 잘 기억도 잘 그러네요. 가물합니다. 사실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후보자들 간의 대결이거든요. 아니면 정책 토론 정도를 하겠죠. 뭐 그런 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대위원장들을 뭐 초청해서 하는 경우는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토킹 전략 차원에서 끊임없이 매일 하루에도 한두 건씩 이재명 후보만을 물고 늘어집니다. 예. 자, 저는 이걸 항상 얘기합니다만 깐죽대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을 잘못 배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캐릭터이고 성정인 것 같습니다. 저것이 얼마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될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요거 조혁지 변호사께 제가 한 20초 성정인 것 같다까지 얘기 나왔어요 지금요. 뭐 그것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이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뭐 하나 지금 뾰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당 상황이 지금 뭐 잘 굴러갑니까? 아니면 본인 선거가 잘 굴러갑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판이 뭐 여유 있게 내가 완전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속내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다가 토론까지 하자고 그러면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결국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송사가 안 되겠네요. 아무리 봐도 지금.